봅시다. The chief called 동사입니다. called for little pawn to come out and took her right hand and Sam's right hand and tied them together with a small piece of leather. 동사 지금 4개. 문장이 되게 긴 것 같고 동사도 3개씩이나 나오지만 구조는 대단히 단순하죠. 그냥 and 그리고 and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죠. The chief. 여기서 chief는 굳이 뭐 자세하게 보지 마세요. 대문자로 쓴 거 보니까 고유명사인가 보지 뭐. 그죠? 얘가 little pawn 한테 야, 너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라고 한 다음에 took her right hand. 그녀의 오른손과 샘의 오른손을 잡고 tied them together with a small piece of leather. 가죽끈으로 묶어버렸어요. 뭐야? 범인 연행하는 거야? 뭐야? 분위기 별로죠? He gave a big yell and told Sam, "You're now a married man." 동사 지금 2개입니다. 동사 2개, 접사 여기요. 그러더니 이 chief가 gave a big yell, 큰 소리를 치며 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유부남이야?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아, 좋은 거요? 좋은 거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에 맡기죠. 자, as soon as the wedding ceremony was over. be over,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The celebration began. 동사 지금 2개입니다. 접사 as soon as. 너무 간단하죠? as soon as니까 뭐뭐 하자마자. 그 웨딩 세레머니가 끝나자마자 축하가 시작됐습니다. 자, 글의 분위기는 여기서 다 끝난 거죠, 이미. 축하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끝났죠. 쭉 갑시다. Fawn and Sam sat on blankets as young boys and girls began dancing to flute music and drum beat. 동사 지금 2개입니다. 접사는요, as. as는 지난 시간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죠?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로서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여자아이들이랑 남자아이들이 플룻과 드럼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폰과 샘은 이제 블랭킷 위에 앉았습니다. They danced in circles, making joyful sounds and shaking their hands with arms raised over the head. 됐죠?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뭐 문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다 밑줄 치세요. 여기요.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됐죠? 왠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돼, 이제는. 봐봐. with,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어. with, 다음에 뭐? arms, 명사 나왔어. 근데 지금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분사 나왔죠? 이거보다 분사구문. 우리 일반적인 분사구문도 있고 with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있었던 거잖아. 이거 지금 with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인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팔이 들어, 팔을 들어. 팔을 드는 거잖아. 수동이죠.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raised라는 형태를 써준 거라고요. 그죠? 머리 위로 손을 든 채로 손을 막 흔들어 대고 막 joyful sound, 즐거운 소리 질러 대고 막 즐거운 느낌이죠. 원을 그리며 춤을 췄습니다. Fawn rose up and joined them. Fawn이란 아이가 신부죠. 신부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People started clapping and singing. 사람들이 박수 치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Fawn and Sam were two happy people. 행복한 사람들이었죠. 됐죠? 더 볼 필요가 없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요거 분사구문. 분사구문 유독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다음 갑시다. It was my first day of school at Saint Roma High School. 내가 여기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의 첫날. 고등학교 첫날이야. 야, 니네 벌써 입학한 지 한 달 넘었어요. 학교 다닌 지 한 달 넘었어. 한 달.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요거 몇 번 더 하면 고3 됩니다. 너무 갑자기 가나? 자, 시간 진짜 빠르잖아요. 정말 빨리 가거든요. The uniform were a lot fancier than in middle school. 중학교 때보다 교복도 좀 더 예뻐요. 너희 교복은 자, 별말 하지 않을게요. 바지 색깔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바지는 괜찮아요. 야, 바지 색 저희 젊은이가 되게 평 좋아요. 이 평이 좋다고요?
야, 바지 색깔이 너무, 너희 교복이 너무 가을이지 않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가을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그 셔츠가 이 줄무늬 어떡할 거야 이거. 좀 체육복 저 녹색은 뭐죠? 야 이거 야 저 심각한데. 야 핑크색 좀 야 아니지 않냐? 아무튼 나 고등학교 때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그 하복 여름 교복 바지 색깔이 이거였어요. 야, 나 고등학교 때 바지 색깔이 이거였어. 바지 색깔이 야 이건데 정말 그래서 부끄러워서 입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 근데 이 바지 색깔 있어요. 어디 있냐면 그 한국 뭐지 지하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 메트로 그 메트로 직원분들 바지 색깔이 이거거든요. 바지 색깔 똑같아. 정말 부끄러워서 전철을 타고 다닐 수가 없었어. 아무튼 이게 메트로 비가 들어오니 바보야.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그래. 너 그러다 감옥 가야 돼. 자, as a Saint Roma student. 여기서 as는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보이시죠? 전치사예요. 왜냐하면 뒤에 명사밖에 없어. 전치사니까 뭐뭐로서 이런 거죠. 세인트 로마 스튜던트로서, 세인트 로마의 학생으로서 I had to wear a green sweater. 녹색이에요. The school label on the shoulder, khaki skirt and khaki pants, a white blouse and a green Saint Roma's tie. 그냥 교복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굳이 뭐 쭉 볼 필요 없는데 여기부터 아니구나. 스웨터부터구나.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교복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녹색 스웨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어깨에 학구 문양이 이렇게 있는 녹색 스웨터. 치마도 카키색이고 바지도 카키색이고 이렇게. 그리고 화이트 블라우스 and a green Saint Roma tie. 타이도 약간 좀 정해져 있나 봐요. 그렇게. 너희도 딱 타이 색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노란색, 까만색. 자, there is my Saint Roma student. said mom.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저기 학생들 있네. 나의 로마, 세인트 로마 학생. 그러니까 너 예뻐. 뭐 이런 말이겠죠. You're ready for your first day? 첫날 어때? 학교 갈 준비는 됐니? 이렇게요. Yes, I told her. When we got into the car and headed to school, my mind started to imagine how my first day of school would turn out. 그렇죠? 동사 지금 4개, 접사 3개 찾아볼까요? 여기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how 이렇게 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군요. and. 우리가 차에 올라타서 학교로 가는 길에. 왜냐하면 이제 부사절이죠. 부사절이니까 세모가 맞죠. 그죠? 우리가 차에 올라타서 학교로 가는 길에 나의 마음이 쿵쾅쿵쾅 떨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죠. 어떤 거? How my first day of school. 학교 가서 첫날이 would turn out.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학교가 첫날 어떨까? 라고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죠. 관계 대명사가 세모입니다. 네모. 형용사절도 세모였었고요. 형용사절은 근데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고요. 부사절은 이렇게 가로를 묶어주기만 했었죠. 어차피 수식하는 거고 얘는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Maybe I will have new friend. 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Maybe I will the best in the class. 내가 반에서 1등, 나 반에서 1등 하면 어떡하지? 나 전교 1등 하면 어떡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죠. I could not wait to start my first day at new school. 새로운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I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기대돼.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말이죠. 너무너무 기대돼. 이 말인 거죠. 됐죠? 별거 없죠? 오케이. 여기 그럼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클라라. An 11-year-old girl. 바로 묶을게요. 클라라라는 애가 sat in the back seat of her mother's car with the window down. 창문을 내린 채로, 윈도우 다운이니까 창문을 내린 채로 엄마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The wind from outside blew her brown hair across her ivory pale skin.
She sighed deeply. 이렇게요. 됐죠?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대시를 그었잖아요. 대시를 그어서 그냥 추가적인 정보라서 그냥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접속 따로 필요 없어요. 바깥에서 창문을 내려놨으니까 바깥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을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흩날렸습니다. 피부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셨죠. 깊은 한숨을 내셨다라는 것에서 필자가 어떤 느낌인지 딱 나오는 거죠. 뒤에 she was sad, 슬펐어요. About moving and was not smiling. 그녀가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즐겁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Her heart felt like it hurt.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feel like라는 형태를 쓰면 feel like 뒤에는 주어랑 동사 나오는 것을 허용해 준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아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The fact that she had to leave everything she knew broke her heart. 이렇게. 동사 지금 3개 나왔어요. 동사가 3개니까 접사가 2개 필요한데 찾아보죠. 접사 2개 어디요? 제일 먼저 that. 이 that 잠깐만 질문. 이 that은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네모예요, 세모예요? 뒤에 보니까 she had to leave everything. 빠진 것이 없죠. 네모가 되겠죠. 그럼 왜 네모입니까? 이 네모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죠. 아니니까 뭐다? 동격이죠. 이렇게. 접속사가 더 필요하죠. 어디요? everything she knew. 여기에 대시 있죠. 그럼 이렇게 가로 묶어서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는 대시 2개인 거예요. 2개의 대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that과 여긴 접속사, 뒤에 나오는 that, 관계대명사 이 2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그 사실이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남겨놔야 한다는 거, 떠나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그러한 사실이 broke her heart.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11 years. That was a long time to be in one place and build memories and make friends. 이렇게요. 1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11년이라는 그 시간. 그 시간이에요. that. 이렇게 묶어야겠죠? 1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was a long time. 굉장히 긴 시간이죠. To be in one place. 한 장소에 있기에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요. And 그리고 build memories and make friends. 쭉쭉쭉 연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추억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한 장소에 있기에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됐죠? 잠깐 재밌는 거 하나만 해보세요. 11 years라고 썼습니다. 오케이? years라고 써놓고 나서 주격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주격이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면 뒤에 뭐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앞에 11 years라고 썼잖아요. 근데 지금 뭘 썼어요? 여기에 was라고 썼다고요. 이해됩니까? years s가 붙었잖아. 근데 지금 단수를 썼다고요. 이거는 뭐냐? 이쪽 잠깐 요건 간단하게 필기. 시간이나 장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곧 끌려가야 되는 그곳도 있잖아요. 2년, 2 years.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너희가 그 끌려가서 보내야 되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죠? 사실 그렇게 길진 않죠. 원래 한 3년 정도 가야 되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아무튼 난 갔다 왔잖아요. 나 어쨌거나 했잖아. 난 갔다 왔으니까 지금 다시 늘어야죠. 한 10년으로. 한 10년 정도 가야 나라를 지키지. 1년 반까지 무슨 나라를 지켜. 그죠? 얼마 안 남았다? 자, 2 years. 2년이라는 시간에, 근데 봐봐. 여기서 2년이라는 그 시간은 참 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한 덩어리로 본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하나하나 1년, 2년, 3번 겁니까? 덩어리로 본 거죠. 한 덩어리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얘는 is too long. 너무 길어요. 라고 하는 단수로 받아준다고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단수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이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단일한 개념처럼 보여졌을 때는 그때는 단수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반면에 요거 하나 예시 하나만 더 써볼게요. 2 years have passed. 2년이 흘렀습니다. Since he died. 그가 죽은 이후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흐른 게 아니죠. 1년, 2년 이렇게 흘러간 거죠. 여기는 숫자를 세본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단일한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기는 복수형으로. 여기는 이렇게 썼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덩어리 지었다. 단수. 개별적인 것으로 보았다. 복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1년이라는 시간, 내가 거기 살았던 게 11년인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거죠. 오케이? 그건 이제 개념화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단수를 취급했다. 이렇게요. 됐죠? 뒤에 She had been able to finish까지 묶어서 볼게요. Finish out the school year with her friends, which was nice. But she feared she would face the whole summer and the coming school year alone. 동사 지금 4개, 접사 3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여기서 which, 그리고 but 이렇게요. 그리고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요. 다시 주어, 동사 나오죠. 여기에 대시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법적인 거 먼저 체크합시다. 문법을 먼저 체크하면 had been able, had pp 나왔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이 나오면 매번 말했었죠. 과거 완료가 나온다. 뭘 따져라? 전후관계. 전후관계를 따지라는 건데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이사를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옛날 일이죠. 과거에 지금 그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set이란 표현 나왔고요. blue란 표현 나왔고요. was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과거보다 이전에 살았었던 거니까 그 이전에 했었던 거니까 과거보다 이전 과거라서 과거 완료를 썼다. 됐죠? 전후관계를 따져야 된다. with her friend,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이제까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어요. Which was nice. 근데 그것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았던 거죠. 여기서 잘 봐. 다시 한번 밑줄 칠게요. 여기 her friends 한 다음에 which was nice. 여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 첫 번째, 너 여기다가 which를 쓸 거니 아니면 who를 쓸 거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하나, 사실은 여기를 물어볼 확률이 더 높아요. 어디? was에다가 별표 하나. was.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위치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주격이면 선행사랑의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행사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friends, 복수. 여기는 복수가 나왔는데 지금 was라고 썼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가 선행사가 아닌가? 라는 거죠. 네, 선행사가 아니죠. 어떻게 알았냐고? which. 선행사가 그 관계대명사 위치인 걸 보니까 선행사가 friends가 아니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가 선행사예요? 컴마까지 찍혀 있으니까 앞문장 전체죠.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요. 친구들과 함께 했었다라는 그것이 was nice.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간이었었죠. 됐어요? 이 부분 조심하세요. 됐죠? 다시 이쪽 장면 보세요. 그 관계대명사랑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관계대명사랑 관련해서는 문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사실 이제 내신 시험 볼 때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 관계대명사가 없어요. 한국어에는 관계대명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물어봤을 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여기 선행사랑 여기 동사 이 사이에 반드시 뭐 수일치, 태일치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거기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를 어떤 모양을 쓸지는 선행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이니 사물이니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요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위치라는 형태를 보면서 아 얘가 선인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 참 좋았어요. But 그러나 she feared, 그냥 두려웠습니다. She would face the whole summer and the coming school year alone. 다가온 여름을 그리고 다가오는 학교, 새 학기를 혼자서 alone, 혼자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클라라 sighed heavily,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죠? 요거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요거 두 부분, 여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두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꼭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됐죠? 오케이?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까요? 자, 봅시다. 도윤아, 하나만 더 할 거니까 잠 깨지? 너 그러다 영원히 잠들 수도 있어. 안 잔 것처럼. 야, 5초 이상 눈 감으면 잔 거지. 눈 꽤 오래 감고 있던데? 생각 오래 했어요? 오케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우크라이나에게 평화를.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죠? 네 기도나 하세요. 우크라이나 말고 널 위해 기도하세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Garnet blew out the candle and lay down.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 접사 여기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썼었죠? 다시 한번 씁시다. 밑에다가 이거 쓰세요. 밑에다가 자, 쓰세요. 라이랑 레이가 있었죠? 변화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라이 하나 없어요. 아니요, 그냥 두 개만 쓰세요. 어차피 거짓말하다 라이는 잘 안 나올 거니까. 자, 써보세요. 설마. 절대로 안 해요.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질병이 있는 거죠, 이제. 자, 봐봐. 라이 과거형 뭡니까? 레이라 그랬죠? 레인. 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자동사라고 했고요. 레이란 단어가 있죠. 과거형은요? 레이드. 타동사. 많이 했던 거죠. 여기서 뭘 썼습니까? 라이에 대한 과거형인 lay down 이런 형태를 쓴 거죠. 벌러덩 누운 거죠. 촛불을 끄고 벌렁 누웠습니다. It was too hot, even for a sheet. 시트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깔아놓은 이불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불대기 위에 누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She lay there. 그녀가 그곳에 누웠습니다. Sweating, listening to the empty thunder that brought no rain, and whispered, I wish the drought would end. 여기까지요. 됐죠? 그럼 동사가 지금 3개니까 접사는 2개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 that 그리고 and 이렇게요. 됐죠? 그녀가 버러덩 누워서 땀을 질질질 흘려가며 listening to the empty thunder, 그러니까 마른 벼락, 그러니까 우르릉 쾅쾅 하긴 하는데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는, brought no rain, 그 어떤 비도 가져오지 않는 그 마른 벼락 소리를 들으며 마른 천둥 소리를 들으며 혼자서 중얼중얼 말했습니다. I wish the drought would end. I wish, 나는 이 가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Late in the night, 늦은 밤에 Garnet had a feeling that something she had been waiting for was about to happen.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입니다. 동사 3개니까 접선 2개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제일 먼저 여기 something, she, 명사, 동사, 동사, 여기 that.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데 접속 하나 더 필요하죠. 어디요? that. 여기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동사가 지금 3개, 접산 2개 다 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거 잠깐 나왔었는데
be about to 기억나세요? be about to. be about to라고 하면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중요한 건 be about 다음에 to 부정사라는 형태. about은 전치사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수거처럼 be about to 한 덩어리로 묶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법 하나만 더. 여기서 had been waiting for 밑줄 치시고 두 가지의 문법이 섞여 있는 거죠. 어떤 거? 첫 번째는 여기 과거 완료가 나온다는 거. 과거 완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까지도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녀가 간절히 기다렸었던 어떤 something 무엇인가가 was about to happen 이제 막 발생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됐죠? 그럼 장 봐봐. 여기서 that도 뭡니까? 저기 that도 이 앞에 있는 feeling이라는 것과 동격이 되는 거죠. 동격절입니다. 동격절. 그러니까 that의 쓰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은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여기서 wait for 뭐뭐서 기다리다 이런 뜻이죠. wait라는 단어 자체는 자동사예요. 그건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는 for가 필요해요. wait for. 그런데 wait for 한 단어로 바꾸면 await. await는 참고로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뭐서 기다리다 라는 타동사가 돼요. 됐죠? She lay quite still listening. 그녀가 listening 분사구문이죠.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The thunder rumbled again, sounding much louder. 천둥 소리가 우르릉 들렸습니다. 문장 끝났습니다. 분사구문. Sounding much louder. 훨씬 더 크게 들리면서요. 됐죠? 여기 또 분사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And then slowly. 그리고 나서 천천히 one by one 하나씩 as if someone were dropping pennies on the roof came the raindrops. 이렇게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라서 접수 하나 필요하죠. 여기 as if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end부터 여기 raindrops까지 별표 치세요.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이 문장은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장은.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동사의 개수랑 접수의 개수 맞춰놨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문장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지금. 뭐가 이상하지? 주어가 없어요. 누구의 주어요? 그렇죠. 좋은 생각이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came이란 동사가 있는데 came의 왼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가 앞에 없네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얘가 주어예요. 오케이? 그럼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죠. 왜요? 주어 동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이런 걸 도치라고 해요. 근데 이거 도치 몇 번 나왔었는데 도치를 왜 했습니까? 도치를 왜 했어요? 맞아요. 강조하려고. 이게 뭐 구문상 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동의 표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강조일 거다. 그죠? 누굴 강조한 거죠? 강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어떤 거? 부사. 두 번째는요? 형사 보어. 마지막에 명사였었는데 얘는 어차피 도치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형사 보어가 앞으로 나간 것이냐 아니면 부사가 앞으로 나간 것이냐 판단을 해보시면 되죠. 그런데 as if부터 여기까지는 가로 묶어서 없애버리면 되죠.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시고 결론적으로 누가 남습니까? then slowly 이렇게요. then slowly 이 부사가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이 부사가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가 되어 있다. 됐죠?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문법은 됐으니까 해석해보면 and then slowly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one by one 하나씩 마치 누군가가 on the roof 지붕에다가 마치 지붕 위에다가 pennies 그 동전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똑똑똑똑 하나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came the raindrops 그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됐죠? 얘가 주어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됐죠? 그런 it held her breath hopefully 아주 희망찬 느낌, 희망에 가득 차서
그녀의 숨을 죽였습니다. The sound paused. 그 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소리가 멈췄어. Don't stop, please. She whispered.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Then the rain burst strong and loud upon the world. 이렇게 됐죠? 그때 바로 그 순간 그 빗소리가 upon the world 아주 강하고 세상에 크게 터져나갔습니다. Garnet leaped out of bed and ran to the window. 그녀가 침대를 박차고 나와서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She shouted with joy. 즐거움에 소리쳤죠. It's raining hard. 비 온다. She felt as though the thunderstorm was a present. 그녀는 마치 그 폭풍우가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하나만 여기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사실 이게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저게 도치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너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봐봐. 근데 스스로 도치인 것을 발견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동사를 찾아보고 동사 왼쪽에 주어를 찾아보고 요것만으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머릿속에 도치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해 두시면 쉽게 발견이 돼요. 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면 one night 어느 날 밤에 I opened the door that led to the second floor. 이렇게 동사 2개 접사역이요.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Noting that, 뒤에 더 있었구나. Noting that the hallway light was off. 동사 또 있었으니까 noting that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noting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구문 되겠죠.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왔던 분사구문. 불이 꺼져 있네. 복도에 불이 꺼져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I thought nothing of it. I thought nothing of it because I knew there was a light switch next to the stair that I could turn on. 이렇게요. 됐죠? 동사 지금 4개, 접선 3개 필요하죠? Because. 그리고 여기에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니까 여기에 that.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that. 거듭 말하지만 that이라는 단어의 쓰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that이란 단어. 내가 켤 수 있는 계단은 아니죠. 켤 수 있는 스위치. 그 계단 옆에 내가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I thought nothing of it. 거기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it은 뭘 말합니까? I thought nothing of it.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불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불 켜면 되지 뭐 이런 생각했겠죠? 뒤에 What happened next was something that chilled my blood. 이렇게. 동사 지금 3개입니다. 동사 3개인데 요 문장은 짧은 문장이긴 한데 요 문장에다가 별표 하나만 칠게요. 여기다가 하나만. 왜냐하면 이 짧은 문장 안에 what도 나오고 that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두 가지를 구분하고 싶어서 자, 첫 번째 동사 3개니까 접사 2개라서 that what 먼저.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었죠. 무조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what은 이렇게 네모 what부터 next까지 한 덩어리. 그런 다음에 that인데 이 that은 뒤에 chilled 라고 한 동사부터 튀어나오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자, 근데 바로 넘어가지 말고요. 한 가지만 what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 what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뒤쪽에 명사 하나 없다. 동사부터 시작되니까 뒤에 명사 하나 없다. 앞에도 명사 당연히 없다. 그리고 여기 was라는 동사의 왼쪽 주어 자리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명사다. 꼭 3가지를 하시라고 했죠.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자기 자신이 명사다. 꼭 이걸 하라 그랬어. 이거 what이죠. What happened next? 그 다음에 발생한 일이. 잠깐만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한 가지만 더. happened에 밑줄 치시고 happened 내가 나올 때마다 맨날 체크하지. 얘 뭐라고요? 맞아요. 자동사라고요. 그래서 BPP 안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번에 발생한 것이 was something that chilled my blood. 나의 피를 차갑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놀랄만한 일이 있었나 보죠. When I put my foot down on the first step, I felt a movement under the stair. 동사 두 개, 접수 하나. 여기요. 내가 첫 번째 계단에 나의 발을 올려놨을 때 I felt the movement under the stair. 그 계단 아래에서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My eyes were drawn to the darkness beneath them. 그 아래에 있는 그 어둠에 내 눈이 빨려갔습니다. 거기 끌려갔죠. Once I realized something strange was happening,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 2개. 여기 once. 여기 하나. 그리고 주어 동사 something strange was. 주어 동사 또 나오니까 여기에 대시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once가 접속사입니다. once가 뭐뭐 일단 뭐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 하나 체크합시다. 무슨 무슨 thing. 우리 무슨 무슨 thing으로 끝나면 후치 수식하는 거라고 그랬죠. 됐죠? Something strange was happening.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걸 내가 깨달자마자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Suddenly, 갑자기 I saw a hand reach out from between the steps and grab my ankle. 됐죠? 이렇게. 여기는 동사 표시 안 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 saw가 무슨 동사니? 얘 지각 동사야. 지각 동사니까 뒤에 뭐 나왔니? 명사 나왔어. 오케이? 어떤 손이 훅 뻗어오는 거죠. reach out. 원형 부정사 썼잖아. 그러니 여기서 원형 부정사 1번과 2번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 계단 사이에서 손 하다가 훅 나오더니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엔드가 나오면 이 그랩을 가지고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가 동그라미 1번이 얘랑 붙는 거니 아니면 so랑 붙는 거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내가 내 발목을 잡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행위자가 누군지 내가 갑자기 발목 왜 잡아? 또라이야?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끼워봤을 때 말이 돼야 된다. 몇 번 했었죠? 뒤에 I let out a terrifying scream that could be heard all the way down the block. But nobody answered. 이렇게. 됐죠? 동사 지금 3개, 접사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that. 여기. 이렇게, but. 이렇게요. 됐죠? 나는 all the way down the block. 이 동네에 다 들릴 수 있을 정도의 큰 terrifying scream.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죠. 이렇게. 분위기는 뭐 굉장히 해피하죠? 뭐 이렇게 뭐 즐겁고 막 그러잖아. 할로윈인가? 됐죠? 오케이? 네. 어떤 거요? 어디요? 왓. 여기 왓이요? 이 왓이 뭐야? 그 능동일 때 왓은 능동일 때 쓴다고요? 무슨 말이죠? 용납이 능동일 때도 써야 된다. 능동일 때 써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동사 능동일 때. 왓에 쓰이면 동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잘 생각해봐. 지금 동우가 물어본 게 지금 내가 동우 질문에 한 번에 대답을 못하고 자꾸 내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동우가 말한 게 what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의 능동과 어쩌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왜 이 질문에 내가 한 번에 답변이 안 나오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있잖아. 너희가 어떤 질문 했을 때 몇 마디 듣고도 바로바로 대답해 줄 때가 있고 어떤 거 내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을 왜 내가 못 알아들은 거냐면 잘 생각해 동우야. what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맞아? 접속사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동사의 개수랑 관련이 되죠. 이해됩니까? 헌데 동사를 능동을 쓸 거냐 수동을 쓸 거냐는 이 동사에 대한 주어랑 관련되는 거죠.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what에 관련되는 건 동사의 개수이기 때문에 동사의 개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능동이건 수동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능동은 주어랑 관계란 말이야. 카테고리 자체가 전혀 달라요. 관련성이 없는 이 질문이라 내가 한 번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동우가 이제 머릿속에 근데 저번에 어떤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만으로 내가 파악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 더 할까요? 자, one day I caught a taxi to work. 내가 일터로 택시를 탔어요. 일터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어요. 아무튼 택시를 탔는데 when I got into the back seat, 내가 뒷자리에 딱 올라탔는데 I saw a brand new cell phone sitting right next to me. 여기서는 지갑은 아니고 핸드폰. 핸드폰 주인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뒷자리에 탔는데 sitting right next to me. 내 옆에 놓여있는. 잠깐만. 여기서 sitting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셀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잠깐. 이렇게 안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이걸로 지각동사로 봐도 되겠다. 그죠? 지각동사. 그리고 brand new cell phone. 그리고 이제 현재 분사. 여기다 써줬다. ing 썼다. 이런 거죠. 핸드폰이 새 거야. 핸드폰 새 거. 요즘에는 이런 핸드폰 새 거 주워도 못 팔죠. 이미 위치 추적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공기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화도 안 되지 않아요? 중국에도 중국으로. 이런 거죠. I asked the driver. 내가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여쭤봤죠. Where did you drop the last person off? 여기서 drop 동그라미 치시고요. off에 동그라미 치시면 drop off. 내려준 거죠. 오케이? 저기 이 가장 마지막 사람 어디서 내려주셨어요? And showed him the cell phone. 그 핸드폰을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이 방금 전에 손님 어디서 내려주셨습니까? He pointed at a girl walking up the street. 그가 여기서는 현재 분사 맞아요. 여기서는 저 길에서 걷고 있는 한 여자를 손가락질 했습니다. 여기서 가리켰습니다. 오케이? 저 여자예요 라고. We drove up to her and I rolled down the window yelling out to her. 이때 당황스러운 그냥 막 도망가는 거지 막. 뭐야? 이거 도망가면 되죠. 자, 우리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창문을 내리고 yelling out to her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문제 출제되는 거,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되게 많이 내요. 이런 거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우리가 분명히 봤던 그 지문 속에서는 yelling이라는 현재 분사 구문 이렇게 썼는데 교묘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and를 써놓는 거지. 이렇게요. 그럼 yelling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yelled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 yelled가 되는 거면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yelled. 이렇게 된다는 거죠. and yelled.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저쪽 여고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 출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모든 지문에 대해서 지문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은승아, 그치? 지문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문들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을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다 외우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특히나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던 대로 동사의 개수 세고 접수의 개수 세보고 항상 하던 대로 그 레퍼토리대로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문법 문제들은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암기하거나 외워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함정에 빠질 확률이 더 높다고요. 외운 거랑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yelling이었는데 yelled가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하던 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 동사의 개수 세고 접수의 개수 맞춰보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더 낫다. 됐죠? 뒤에 She was very thankful and by the look on her face I could tell how grateful she was. 이렇게 동사 지금 3개인데 요 문장 이 지문에서는 요 문장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여기다가 그렇지 오케이 훌륭해요. 일단은 지금 동사가 3개니까 접사를 일단 2개를 먼저 찾읍시다. 어디 있어요? 접사 하나 먼저 how 여기 how. 근데 how는 오케이. 근데 how는 how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 how는 how grateful 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를 보시고 how부터 was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디요? by 앞에 I 앞에 여기요? 근데 여기서는 잘 봐봐. by the look on her face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서 여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 and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사실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구조가 약간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죠. 한번 봐봐. She was very thankful. 그녀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했고요. And by the look on her face. 그녀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I could tell. 나는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뭘요? 잠깐만. 근데 tell이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how가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뭐라고 한다? 이런 how는 뭐예요? 아까 했잖아. 그렇죠. 얘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잖아요.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오니까 그럼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 나오면 뭘 따지라고 그랬어요? 간접 의문문이 나오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 어순이요. 어순은 무조건 주어 동사 어순을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she was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he was.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문법 하나만 더. 여기서 how grateful she was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서 이런 게 하나 있어요. how라는 단어 있잖아. how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면 방법을 묻는다 그랬죠. 근데 how는 뒤에다 뭘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 또는 부사를 결합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형용사를 쓸 수 있는지, 형용사를 써야 될지 부사를 써야 될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다? 의문사는 뒤에서 앞으로 왔다. 이게 뒤에서 온 거죠. 뒤에서. 누구 뒤에서 온 거다? was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서 왔다. 비동사 뒤에 뭐? 보호 자리에 형용사. 그래서 grateful 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의문사는 뒤에서 앞으로 왔다. 그러니까 뒤에서 빠진 녀석을 여기다 써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라고요.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네. 바이 루킹이 아니고 왜 바이 더 룩이? 아, 표정. 더 룩은 표정이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도 by looking이라고 하면 보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다가 아니라 얼굴에 있는 표정을 통해서. 그녀가 막 이렇게 얼굴 표정이 굉장히 기뻐했었나 보죠. 그런 거죠.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윤아. 봐봐, 도윤. 이 더가 붙었잖아요. 더가 붙었다라는 것은 얘가 명사란 뜻이죠. 관사는 명사 앞에 붙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렇죠. 원래 문장은 이거였던 거죠. 그녀가 she was grateful. 그녀가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빼준 거죠. 됐어요? 그는 뒤에서 앞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Her smile made me smile and feel really good inside. 됐죠? 동사는 지금 하나. made 무슨 동사? 사역동사. 오케이. 사역동사. 명사 그리고 원형 부정사. 그러다 보니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수사가 나오고, 그렇지. 똑같이 맞춰주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그녀의 미소가 나를 웃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녀의 미소가 진짜로 내 안쪽에 정말 약간 뿌듯한 그런 좋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After she got the phone back, I heard someone walking past her say, Today's your lucky day.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동사 지금 두 개라서 접사 여기요. 그녀가 got the phone back, 핸드폰을 돌려받은 이후에 I heard, 잠깐만, heard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래서 명사 그리고 원형 부정사, 현재분사 써준 거죠. walking past. 잠깐만, sorry, 실수했다. 미안해요. someone say, 여기다 원형 부정사 쓴 거죠. 오케이? 여기서는 이렇게 walking past, 그녀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say, 말을 한 거죠. 됐죠? 그녀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오늘 운 좋네요. 이렇게. 됐죠? 오늘이 당신의 운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운 좋았네. 라는 거죠. 됐죠? 별건 없죠? 요 문장, 요 구조, 그리고 간접 의문문, 요 정도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바로 가죠. 시험과 관련해서 아까 어떤 고2 친구가 물어보던데, 고2도 지금 현재 교과서 3과, 걔는 교과서 3과예요. 1, 2, 3과 들어갑니다. 1, 2, 3과가 들어가고, 얘네도 풀수록 이 4강 들어가거든요. 너희랑 똑같아요. 4강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방금 물어보니 그거더라고. 아니 교과서랑 부교재랑 5대5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일요일날 보여드릴 건데 뭐가 있냐면 시험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교과서의 비중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아마 너희가 한 30문제, 33문제 요 사이에서 문제 출제가 될 건데 교과서 한 5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5문제요. 교과서에서 한 5문제 정도 나올 거고 나머지 부교재 풀스록에서 나머지가 다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린트물, 학교 프린트물 오늘 준 거 있잖아. 거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교과서가 영어 A예요. 근데 원래 그래요. 지문이 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수를 보자면 문제수를 보면 교과서가 한 5문제, 프린트물 2문제, 나머지는 전부 다 풀스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잘 봐봐. 그러니까 교과서에 물론 교과서 공부 당연히 해야죠. 5문제 정도 다 맞춰야 되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점수 물론 작년이랑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97, 8점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1등급이 나올 거라서 잘 생각해야 돼. 교과서에 목숨 걸고 내가 이거 왕창 다 외워가지고 교과서 막 이러지 말고 풀스록 같은 경우는 지문을 외우겠다는 생각보다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래서 변형 문제 한 회를 더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오케이? 이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첫 문장 읽고 그거 이렇게 내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탔어. 핸드폰 돌려주고 그날 기분 좋았고 어쩌고 첫 문장 딱 읽고 그 내용이 다 생각나면 된다고. 딱 요 정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못으로 외워 이거를. 부교재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문장 딱 보고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거 뭐 있었는지 그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할로윈인 거 뭔가 그건 좋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어머 무서워 뭐 이런 정도 뭐 그런 거 귀신인가? 뭐 이런 그런. 근데 이제 그런 글들 같은 경우는 아예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문장들 그런 문장들 생각나면 되고 근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 예전에 너희들 학교 문제 특히 지금 너희 이하랑 선생님 계실 때 이렇게 문제들 이렇게 보면은 꼭 이하랑 선생님이 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내셨을 때 문제들을 보면 지문이 특별히 어려운 지문이 나오거나 특별히 쉬운 지문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냥 그 지문에 그 내용이 있으면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대세대에서 내고 싶은데 아무리 쉬운 지문인데도 그 대시 있으면 그냥 갖다가 쓰시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문 위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아예. 그걸 요구하시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내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시간 아깝잖아.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알겠죠? 갑시다. 15. 하나 더 할게요. I thought. 동사. I knew how to drive. 이하랑 쌤이 교과서로 하잖아요. 문제는 같이 출제하시는 거예요. 같이, 왜냐면 회의 거치시고 같이 출제하시는 거라서. 큰 적은 없어요. 동사 2개. 접사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나 운전할 줄 알아요. 라고 생각했지. 내가 운전 좀 할 줄 알아. 라고 생각했어요. 너희 20살 되면 면허 딸 수 있죠? 네. 그죠? 20살 되면 꼭 면허를 따세요. 오케이? 가장 먼저 면허 따시고 운전하면 좋아요. 선생님 잘 탈게요.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When I drove out of the parking lot, I doubted whether I could make it. 이렇게요. 동사 3개, 접사 2개, 접사 여기요. 여기 하나. 그리고 whether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whether가 나왔어요. whether.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whether는 별표 하나만 칠게요. 자, 문법적인 것을 먼저 좀 따져볼게요. 문법 먼저 보니까 whether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옆에다 요거 한번 적을까요? 자,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의미를 갖는. 그죠. 오케이. 아니죠. 의미를 갖는다는 거 있잖아. 봐봐, 도윤.
문법이 먼저고 의미가 나중이에요. 항상 그렇게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항상. 오케이? 몸에 이거 있어야 돼.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대시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가 관계 대명사로서의 가능성이 있고요. whether라고 하는 건 접속사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문법적인 차이가 먼저 나요. 그럼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뒷문장을 보시고 이 뒷문장에서 빠진 명사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 빠진 명사가 있어. 그럼 무조건 대시되죠. 됐죠? 도윤 봐봐. 이래서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냐 없냐를 보면 관계 대명사가 처리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빠진 명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도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의미를 보시라는 거죠. 의미를 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의미가 있어. 이때 whether를 쓰시라는 거고요. 의미가 없을 때 접속사 that을 써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영우야. 그죠? 봐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뒤를 먼저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없죠. 빠진 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를 의심합니까?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거죠. 그게 걱정되는 거니까. 됐죠? 의미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whether라는 형태를 써준다고요. 됐죠? 일단 주차장에서 차 빼가지고 도로에 나갔더니 어이씨 이러면서 드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전 잘하잖아요. 어디 가서든 운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양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막 운전하시다가 옆차가 깜빡이를 켰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딜 끼어들어? 이거 아니야. 그죠? 비켜줍니까? 부모님들 비켜주세요? 오히려 내 앞에 차가 막 계속 양보해주면 저게 미쳤나? 왜 끼워줘? 이거 화를 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운전하기 진짜 빡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전 잘하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내가 일본 가서 렌트해가지고 일본 여행 갔다가 렌트해서 운전을 좀 했었는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되게 헷갈리거든. 가끔 가다 역주행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차가 왜 나한테 오지? 막 이러는 거잖아.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고 막 이렇게 막 도망가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나라는 운전이 되게 거칠잖아요. 근데 일본은 특징이 그거야.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차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쪽 차선이 있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반대죠.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오고요. 이해됩니까? 차선이 반대, 아무튼. 달리고 있었어. 근데 차선이 2개였거든? 근데 막 달리고 있는데 차가 막히는 거야.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여기 차가 좀 막혀. 그래서 운전하다가 근데 여기가 비어있어요. 통째로. 여기 차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했죠. 바보 새끼들?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여기 나왔죠. 뻥 뚫려 있더라고. 미친 듯이 달렸지. 그래서 렌트가 했으니까 렌트 좀 좋은 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 듯이 달렸지. 근데 뒤에서 어떤 차가 따라오더라고. 어떤 차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빠른 속도로. 생각을 했지. 나는 대한민국의 선진 시민. 급한 사람이 있으면 난 양보를 해야 돼. 양보를 했죠.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얘가 지나갔어야 되잖아. 내 뒤로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 이거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이 새끼가 왜 다시 나갔죠. 막 달렸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여기부터 이상했어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지. 따라 들어오더라고. 나갔지. 다시 나오더라고. 아, 요거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경찰차였어요. 그래서 경찰차한테 일본에서 경찰차한테 걸려가지고 설명은 안 했어요. 왜냐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중국어를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니하오 이런 거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계속 영어로 떠들고 걔는 계속 일본어로 떠들고 서로 떠들다가 진짜 한국어로 안 떠들어요. 한국 사람인 척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인 게 드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인 척 하려고 하다가
아무튼 중국어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위기를 잘 넘겼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운전들은 거칠어요. 가보죠. There was a dangerous road with its hairpin turns that twisted back and forth down the mountain. 이렇게. 헤어핀이 뭐예요? 헤어핀? 급커브. 그러니까 헤어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헤어핀, 머리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은 그리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그 머리핀 끝에가 이렇게 둥글잖아. 이렇게 도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림은 앞으로 안 그릴게요. 동사 두 개, 여기요. 이렇게 산의 앞뒤로 막 이렇게 트위스트 되어 있는 헤어핀, 턴즈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여기는 with라는 표현이 나오긴 해요. with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뒤에 분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분사구문 그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냥 헤어핀, 턴즈를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 커브길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At the first curve, 첫 번째 커브에서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떨려요. 내가 맨 처음에 최초에 내가 처음으로 산 차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자동차인데 100만 원이야? 아니요. 아반떼였어요. 10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중고차로 샀는데 스틱이었어요. 참고로. 오토매틱이 아니라 스틱으로 해야 되는. 인천에서 차를 사가지고 그때 수원 살 텐데 인천에서 차를 사서 수원까지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산 차를 몰고 인천부터 수원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거야.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밟으면 계속 가니까. 근데 결정적인 위험 고비가 있죠. 톨게이트요. 톨게이트는 잠깐 섰다 가야 되잖아. 왜냐면 그날 차를 샀으니까 하이패스도 없고 하니까 톨게이트는 잠깐 멈춰서 돈을 내고 다시 가야 되잖아. 근데 자동차는 오토매틱은 밟으면 가잖아. 근데 수동차는 기어 변속을 해줘야 돼요. 기어 변속을 하면서 클러치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엑셀을 이렇게 밟아야 돼요. 놓고 밟는 게 아니야. 클러치를 놓는 순간 그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있다가 클러치를 놓으면서 엑셀 이렇게 밟아야 돼. 이렇게 교차해야 돼. 이렇게 굉장히 미묘하게 왼발과 오른발을 다 써야 돼. 굉장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차를 처음 탔다니까. 내 차 처음 몰고 왔다니까. 이게 안 되잖아. 하다가 시동 꺼지고 톨게이트 직원은 쳐다보고 이 새끼 뭐하나. 뒤에 차 빵빵거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왜 안 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뒤에서 미친듯이 빵빵거리고 막 직원들은 왜 안 가세요? 쳐다보고 막 땀 미친듯이 나는데 막 돌아버린 줄 알았어 이때. 진짜 사람들이 진짜 좀 봐줄 수도 있잖아. 야, 씨,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거죠. 얼마나 떨리겠어. My palms were sweating and slippery on the wheel.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막 땀나요. 진짜 당황 땀나잖아. 손에 땀나. 그러니까 wheel, 핸들이 미끄러져. 손에 땀나니까 미끄러져. 핸들 돌리다가 막 조작 실수하고 막 이러는 거죠. I crept along with my foot on the brake. But the road doubled back so sharply and dropped so steeply that 잠깐만 so가 나왔잖아. 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다가 so가 나왔어. 뭘 찾아라? that을 찾아라. So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so dropped, so steep tha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Even with my foot on the brake, the car was going faster than I wanted it to. 이렇게요. 됐죠? 요 문장에서는, 요 지문에서는 어디를 잘 보시냐면 then I wanted it to 요 부분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됐죠? 동사는 지금 일단 하나, 둘, 세 개, 접사 2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but 이렇게 단어가 있고요. 여기 대시 하나 있고요. 잠깐 여기 하나 또 있었군요. then이요. 여기. 됐죠? 문장 볼게요. I crept along with my foot on the brake. 내가 브레이크 위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브레이크 발을 올려놓은 상태로 crept along 무슨 말이야? 설설설설설 기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기드 벌레가 creep 기어가듯 설설설설 가고 있었는데 the road doubled back so sharply and dropped steeply. 됐죠? 이 도로가 엉망진창이야. 너무 거칠어. 그래서
네, 그래서 even with my foot on the brake. 아니, 내가 브레이크 위에 발 올려놨다니까? 내가 브레이크 발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the car was going faster than I wanted it to.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됐죠? 잠깐 여기서 이 부분에 왜 밑줄 쳤냐면 wanted it to. 자, 저 문장 여기다 쓸게요. I wanted it to 까지 썼잖아요. 일단 좀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하냐? want라는 단어가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명사를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써야 되잖아.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to까지만 썼다고요. 왜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뭘 싫어하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뭐? 여기 뭐가 생략되는 거야? go faster, go faster. 됐죠? 여기 뭐가 생략되겠다? go faster.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읽고 나니까 여기서 it은 뭐가 돼요? 내가 그것이 움직이길 원했다. 이건 뭐가 됩니까? car, my car. 자동차가 되는 거죠. 오케이? the car. 이렇게요. 내가 그 자동차가 움직이기를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사실 이런 to 있잖아요. 이런 to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to를 대부정사 이렇게 불러요. 명사를 대신해주면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 투부정사를 대신해 주니까 대부정사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뭐 이름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했던 말 또 하는 거라서 생략했다 이렇게까지만. When I came out of that curve, I was in the outside lane, the one nearest to the side of the cliff. 동사 지금 2개, 접사역이요. 내가 그 급 커브길, that 커브야, that 커브입니다. 그 커브길, 지시사예요 여기는. 그 커브길을 빠져나왔을 때, 겨우겨우 빠져나왔을 때 I was in the outside lane. 내가 그 차선의 바깥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the one nearest to the side of the cliff. 절벽의 언저리. 절벽 언저리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죽을 뻔했다는 거죠. There was no way I could think of to get out of this risky situation. 동사 지금 2개. 동사 지금 2개인데 접속사가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way 명사, I 명사, could think of 동사. 질문해 볼게요. 여기는 더 way입니다. way야, way.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근데 더 way니까 방법이니까 무조건 how? 아니죠. 왜? how를 쓸지 관계되면서 that을 써야 될지는 뒤를 보고 판단했어야죠. 뒤를 봤어야 돼요. 근데 I could think of 뒤에 없어요. 됐어요? 여기는 명사가 빠져 있으니 여기는 how가 아니라 that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됐어요? 항상 뒤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to get out of this risky situation, 이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I could think of,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여기는 문법적으로 좀 볼만합니다. 여기 웨더도 좀 볼만하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 to까지 나왔다는 것도 이것도 볼만해요. 이 지문은 막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When the vote was announced, my brain just would not work out the right percentage to discover whether we had the necessary 2/3 majority.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 2개 필요하죠. when 여기 하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어디요? whether. whether 또 나왔네요. 여기 whethe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문법적인 것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vote, 투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가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결과를 선언하는 거죠. 수동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BPP 이렇게. 그런 다음에 땅은 별로 없죠. 웨더 정도 볼까요? 웨더 확인해 볼게.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없다. 근데 우리가 필수적인
3분의 2의 과반수, 대다수죠. 3분의 2의 majority, 이 투표수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머리 막 굴려보는 거죠. 막 계산해 보는 거지.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가 필요한 거죠. 알아내기 위해서 the right percentage, 그 percentage를 막 계산해 보는 거죠.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 거지? 얼마나 표를 얻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요. Then one of the technicians turned to me with a big smile on his face and said, "You have got it." 동사지음 2개, 접수는요 여기에 있죠. 그때 이 테크니션들 중 한 명이 잠깐만 문법 하나만 one of 나왔습니다. one of가 나오면 뭐 한다? 뒤에 복수명사. 그 기술자들 중에 한 분이 turned to me with a big smile on his face.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나한테 돌아서더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The cameras outside took over and out there in the yard, there was a scene of joy almost beyond belief. 됐죠? 동사지음 2개, 접속사는 여기에 and. 됐죠? 바로 그 순간 the camera outside take over, 그 바깥 카메라가 take over 잡혔습니다. And out there, 그 바깥에서 in the yard, 저 바깥에 있는 마당에서 there was a scene of joy, 즐거운 표정들이 잡혔습니다. Almost beyond belief, 믿음을 넘어선 거죠. 거의 믿음을 넘어서서 그 즐거움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테이크 오버 했다는 것이 뭐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여기 잡고 있다가 딴 데로 바뀌는 거죠. 카메라 전환 하고 나서 놀라운 풍경들이 보였어요. Then the camera came back to those of us who were in the studio. 됐죠? 동사지음 2개, 접수사는 여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카메라가 came back to those of us who were in the studio.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카메라가 돌아왔잖아요. 카메라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냐면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의 그것들로. 우리 카메라. 우리 카메라로 화면이 전환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도우즈란 표현은 뭘 받아야 돼요? 여기서 cameras, 이게 복수잖아요. 항상 이렇게 도우즈란 표현을 보면서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행사 어디 있어? 그러니까 대명사, 선행사. 대명사는 선행사, 대명사는 선행사, 수일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 I managed to overcome my urge to burst in tears and expressed my joy and delight that after all these years this had happened, and my thanks to my daughters and my friend who had shared in the struggle so long. 그쵸? 문장 되게 길게 썼네요. 접사 4개야, 동사 4개야, 접사 3개 필요해요. 제일 먼저 and 이렇게. 그리고 여기 대시네요. 이 대신, 근데 이 대신 네모로 표시할까요? 세모로 표시할까요? 네모죠. 됐죠? 그런 단어가 더 필요하죠. 어디요? 후.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문법적으로는 이런 거 하나 볼까요? 그 manage라는 단어가 뭘 관리하다 뭐 보통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manage 다음에 to 부정사 manage to라고 쓰면 무슨 뜻입니까? 아 맞아요. 가까스로 뭐뭐하다. 가진 신이 가까스로 뭐뭐하다. 겨우겨우 이게 된 거죠. 뭘요? My urge. 나의 뭐 올라오는 게 있어. 어떤 거? To burst in tears.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것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겨우 참아내고 expressed my joy and delight.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야? After all these years, this had happened, and my thanks 이렇게 나의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즐거움과 delight, 나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됐죠?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thanks to my daughter and my family, 나의 딸들과 나의 가족들한테 보내는 나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애들이야? Who had shared in the struggle so long. 그리고 긴
투쟁과 싸움의 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해준 그런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됐죠? 잠깐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had shared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had shared를 보는 순간에 뭐 생각하라고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나면 뭐 생각하라고요? 전후관계. 이렇게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영향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A reporter's job is 동사예요. To present a balanced story. 이렇게. 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수는 따로 필요 없죠. 본인이 리포터가 해야 될 일은 balanced story, 그러니까 균형 잡혀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alanced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균형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균형 잡는 것에 대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는 거니까 과거분사라는 형태를 써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비동사 뒤에는 비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죠. 이 불완전 동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의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앞에 있는 reporter's job 이라는 것과 동격이 되는 거니까. 자, 명사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아주 read 동사. Listen to and watch the news. You may notice stories that you think are biased. 이렇게. 됐죠? 동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뭐 이렇게 많아? 6개야? 그럼 접속 몇 개 필요해? 5개가 필요한 거죠. 차례차례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as, 여기 접속사. as부터 read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and가 나오잖아. 이 and.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 1번 되는 것이고요. watch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as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겠네. 쭉 열거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런 다음에 notice story is that 여기 that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건 없어요. 잠깐만 되게 이상하다. 왜냐면 동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내가 찾아낸 접속사는 하나, 둘, 3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조금 잘못 표시했는데 and가 여기 있으니까 read가 동그라미 1번, listen to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watch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접속사는 덜 필요한 거죠. 됐죠? 인사 이해됐어요? 괜찮아? 근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가 모자라요. 됐죠?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동사가 하나, 둘, 3개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사가 하나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기 쉬운 거 저기 있지 않나? 라고 착각하기 쉬운 게 think랑 are 사이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동사가 나오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는 생략했다는 건데 우리가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명사, 명사,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경우에 생략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죠. 민서 이해됐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뭡니까 이거 도대체? 라고 하면 여기다가 you think 가로 묶으세요. you think를 가로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얘는 뭐냐?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이 중간에 삽입되어 버린 거다. 라고 하면 that부터 biased까지를 가로 묶어주시고 요게 앞에 있는 stories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think, 여기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story라고 하는 것과 여기 뒤에 나온 are 사이에 수, 그리고 태라는 부분이 일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서 그 you think는 뭡니까 도대체 뭔데 삽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나온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를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개인의 의견 이 개인의 의견을 써주시면 중간에 삽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야 저 책 좀 봐봐. Look at the book. 야, 저 책 좀 봐봐. 저 책 봐. 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that 저기 내가 생각하기에 I think
is interesting.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 난 추임새 정도를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I think는 중간에 삽입된 거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 think를 써도 괜찮고요. 뭐 I believe를 써도 괜찮고요. 뭐 얼마든지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들어갈 수가 있더라. 됐죠? 중간에 없어도 되는 거니까 접수의 개수는 그러면 딱 맞게 되는 형태인 거죠. 됐어요? 오케이? 요거 특이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런 면에서 요 문장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문장은 별표 쳐놓으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나 어디? 여기 중간에 삽입된 부분 있잖아. that부터 biased까지 이 부분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다른 문법은 별로 없어요. As you read, listen to, and watch news. 당신이 뉴스를 읽고, 듣고, 볼 때, 보는 동안에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기에 약간 편향된 것 같은데? 라는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biased라는 편향된,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 섞인 뭐 이런 거죠. 잠깐만.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 biased란 단어는, 여기에서의 biased라고 한 단어는 뭐랑 반대가 되는 거야? balanced. 이 밸런스드랑 반대가 되는 거죠. 됐죠? 원래 리포터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균형 잡힌 스토리를 들려주는 건데, 당신이 실제로 뉴스를 볼 때는 이거 약간 편향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됐죠? 뒤에 one of the forms in which bias occurs is leaving one side out of an article or a series of articles over a period of time, ignoring facts that tend to disprove liberal or conservative claims, or that support liberal or conservative beliefs. 이렇게. 그죠? 동사가 되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 차례대로 좀 따라가 볼게요. 제일 먼저 in which, 여기 in which, 여기부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세미콜론 나왔잖아. 세미콜론이니까 여기서 끊어줄게. 글을 한번 끊어주시고. 됐죠? 그런 다음에 that tend t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5월이라는 등위 접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시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문장은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는 다 맞춰놨죠. 됐죠? 그럼 이제 문법적인 걸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one of의 밑줄, one of라는 형태를 쓰면 뭐뭐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매번 이야기했었는데, one of가 나오면 뭘 쓴다? 뒤에다가 복수명사 이렇게 써줘야 된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in which, 잠깐만 중요한 건데, in which라는 형태가 딱 나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in which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겠다 없겠다? 이 뒤쪽에는 빠진 명사가 없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됐죠? 뒤에 빠진 명사 없다. 그런 면에서 occurs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요. occurs 밑줄 쳐놓으시고 자동사. 됐죠? 그런데 이 자동사라는 것이 나오면 매번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자동사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가 없으니까 앞으로 끌어낼 애가 없네? 즉 다시 말해서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네?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됐죠? 바이어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형태들 중 하나는, 잠깐만, 또 얘가 결국 주어가 되는 거잖아. 결국 여기서 one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 뭐가 돼?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여기서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 됐죠? is라고 하는 수일치가 이루어진다. 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법이 되게 많아. 또 한 가지, 여기 liv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is living이 아닙니다. 오케이? is living 이런 진행 시제가 아니라 is 뭐냐면 living 빠뜨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도 앞에 거랑 동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동명사가 된다. 이렇게요. 다시. 여기서 비동사 나왔었잖아. 여기 봐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비동사가 나왔어. 비동사 뒤에 뭘 써야 돼? 보어가 나와야 돼. 근데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두 가지잖아.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 또는 ing
라는 녀석은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두 개가 다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명사로서 들어갔는지 형용사로서 들어갔는지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에 거랑 같으면 명사다 라고 했고요. 앞에 거랑 같지 않으면 형용사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He is a student. 이 student라는 것이 명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he랑 이 student랑 동격이 된다. 그러니까 명사다 이거고요. 밑에 거 보니까 he is honest. 그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honest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되니까 이 앞에 거랑 같지는 않다. he가 honest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여기서 리포터가 해야 될 일은 프린트 보여주는 것 동격이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들 중 하나는 빼먹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 얘도 동명사가 되는 거다. 됐죠? 그러니까 동사원형의 ing가 나오면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것들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됐죠? 빼먹는 거야. One side out of an article. 기사로부터 out of article. 기사로부터 어떤 한 가지 측면을 빼먹는 거지. Or 또는 a series of articles over a period of time. 오랜 시간에 걸친 어떤 기사로부터 됐죠? 어떤 한쪽 측면을 빼먹는 거죠. 그 얘기를 일부러 빼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떤 소리입니까? 가보니까 ignoring fact 잠깐만 문장 끝난 상태에서 ing 나왔죠. 뭐가 돼도 분사구문 되는 거죠. 우리 분사구문 잠시 후에 이야기하죠. 이 분사구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죠? 이렇게 ignoring fact 그 사실을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지. 어떤 사실이냐 잠깐만 얘도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일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도 support 수일치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팩트에 대해서 1번과 2번이 걸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는 거다. Tend to disprove liberal or conservative claims라고 썼는데 liberal이라고 하면은 이건 진보를 이제 liberal이라고 말을 하고요. conservative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보와 보수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disprove.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반박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liberal conservative beliefs. 그러니까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어떤 생각들을 서포트하는 이제 팩트, 사실들을 이제 무시하거나 이렇게 어떤 사실을 빼먹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 있겠죠. 요즘에 뭐 이렇게 부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책이 있잖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진보와 보수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죠.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진보가 주장하는 바들을 신문 기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빼고 이 사람들의 의견만 오랜 시간 동안 실어주는 거죠. 계속.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사로 계속 그걸 접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 계속 주입받게 되는 거죠. 아, 그럼 그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왜곡된 거죠. 이렇게 되면 bias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됐죠? 뒤에 bias by omission can occur either within a story or over a long term as a particular news outlet reports one set of events but not another. 이렇게 동사 지금 2개. 동사가 2개니까 접속사가 하나가 필요하죠. 어디야? 여기.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한 덩어리가 이렇게 되겠죠. 동사는 지금 2개, 접속 하나. 뭐 괜찮죠? 다른 건 다 됐어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이런 거죠. bias by omission. omission이 뭐예요? omission? 요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omit란 단어가 있는데 omit라고 하면 누락시키다, 빼먹다 이런 뜻이에요. 누락시키다, 빼먹다. 그러면 여기서 omission이라고 썼으니까 누락에 의한 편견이죠. 누락에 의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can occur, 발생할 수 있습니다. either, 동그라미 치시고요. either, 어디 연결할까요? or,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한 이야기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or, over a long term,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할 수도 있어요. As a particular news outlet, 특정한 뉴스가 reports one set of event, 어떤 한 가지 사건은 보도하지만 not another, 또 다른 것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좀 더 뒤에 To find instances of bias by omission, be aware 이 동사입니다. Be aware of 이 동사가 되는 거야. Be aware of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s on current issues. 그죠? 이 보니까 누락에 의한 편견의 예시를 찾기 위해서는 be aware 조심하세요.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요.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 on current issue.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에 대한, 현재 사건들에 대한 진보의 관점과 보수의 관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빠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뒤에 C 한번 보세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If both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s are included in stories on a particular event or policy. 됐죠? 동사지름 2개. 접수는요 여기 하나.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C라는 단어는 지금 어디에 쓰인 거야? 이 C는 지금 타동사 뒤에 쓰였죠. 타동사 뒤에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목적어 명사절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가 되는 것이고, 보스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뒤에 and랑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보스 A and B가 되는 거죠. The conservatives.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자들과 liberal perspectives, 진보주의자들의 관점이 are included in stories on a particular event or policy.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그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기까지 이제 뭐 됐죠? 그 앞쪽에 문법이 좀 많고요. 뒤쪽에는 그렇게 문법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쭉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니까. 그럼 내용 정리해 봅시다. 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사실 이거 뭐냐면 기사.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돼요? 반드시 밸런스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사는 반드시 균형 잡힌 이야기들을 들려줘야지 맞는 거죠.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건 이제 기사라고 볼 수가 없죠. 기자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기자들을 일컬어서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행태들을 보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기사, 밸런스드,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만 해. 근데 우리가 보는 기사가 어떤 걸 눈치채 우리가? 얘가 biased. 이 바이어스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오케이? 제대로 균형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바이어스트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바이어스트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한쪽 측면만. 한쪽 면만 보도를 한다라는 거죠. 한쪽 이야기만. 또 다른 쪽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잠깐만. 한쪽 면만 보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면은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른 면은 보도하지 않는다? 잠깐만. 다른 면은 보도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 거야? 바로 누락이라고 한 거죠. 오미션이라고 말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오미션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누락에 의한 편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밑에는 뭐 예시 정도가 나오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진보와 보수 이렇게 진보와 보수